약속 취소 문자 받는 순간 예스를 외친 적 있죠? 겉으로는 아쉽다 하면서 속으로는 너무 편하고 후련해지는 당신. 친구들이랑 놀다 집 오면 왜 정신이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지 아세요? 당신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나 자신을 오해하며 삽니다. 과학이 증명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좀 나가 놀아라. 친구 좀 만나. 넌 왜 맨날 집에만 있냐? 그럴 때마다 나도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억지로 약속 잡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즐거운 척 하다가 집 오면 완전 탈진, 침대에 쓰러져서 다시는 안 나간다 다짐하죠. 근데 여기서 99%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이나 사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집순이들의 뇌를 연구했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왔거든요. 아예 뇌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에너지를 얻도록 설계된 거예요. 집순이, 집돌이들은 밖에 나가면 모든 볼일을 한 번에 해치우려 하고 침대에서 12시간 누워 있어도 안 심심하고 배달 앱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히키코모리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히키코모리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고 집순이는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들의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인지신경과학 연구에서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전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밖에서 자극받아야 뇌가 깨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천장 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데 머릿속에서는 철학적 사색이 진행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뇌파 연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했더니 알파파랑 세타파 활동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 뇌파들은 명상이나 깊은 이완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승려들이 오랜 수행으로 도달하는 상태를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파가 명상실인 셈이에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들은 쉬는 방법 자체가 다른 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쉬면서도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아하는데 지치는 건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과부하일까요? 정답은 과부하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 구조가 다른 거예요. 사람 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도파민형 인간과 아세틸콜린형 인간. 도파민형은 태양광 패널이에요. 밖에서 사람 만나고 파티 가고 여행 가면서 햇빛 받듯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진짜 우울해져요. 반대로 아세틸콜린형은 달빛 배터리입니다. 조용한 밤, 혼자만의 시간, 깊은 사색을 통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파티 가라고 하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실제 실험이 있었어요. 똑같은 양의 도파민 자극제를 외향인이랑 내향인한테 줬더니 내향인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은 파티를 가도 내향인들은 그걸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놀면 3시간 논 것만큼 지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태양광 패널만 정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달빛 배터리는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행복 1등 나라 핀란드에서는 칼사리 캣닛이라고 속옷 차림으로 집에서 혼술하는 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지세대는 베드 로티라고 해서 침대에서 시간 보내는 걸 적극적인 자기 돌봄으로 여겨요. 물론 너무 과하면 건강에 안 좋지만요. 팬데믹 이후에 집 꾸미기 시장이 폭발했죠. DIY 키트, 홈카페, 홈트레이닝, 홈누댄스족, 홈코노미, 슬세권 이런 단어들 다 들어보셨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집순이 문화가 폭발한 걸까요? 이들한테 진짜 슈퍼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집순이들은 심심함을 모릅니다. 뇌의 과학적 특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심리적 강점으로 발현됩니다. 집을 선호하는 이들은 외부 세계의 자극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감과 의미를 찾는 데 능숙하거든요. 이들의 심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내적 자기 존재감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풍부한 의미와 경험을 길어 올리는 고도의 정신적 능력을 말하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 나뭇잎의 색깔 변화,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같은 사소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완성된 경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일몰을 보더라도 내적 자기 존재감이 높은 사람은 단순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빛깔이 자신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섬세하게 탐색합니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상상력과 직관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창의성 측정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위대한 발견과 예술적 창작물들은 고독하고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통해 탄생했거든요. 이들에게 독서는 작가와의 깊은 대화가 되고 책의 내용에 대해 머릿속으로 긴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식물을 기르는 활동 역시 명상적인 평온함을 제공하며 음악 감상은 멜로디와 하모니를 통해 과거의 향수나 미래의 희망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풍부한 경험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수공예 같은 창작 활동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도 깊은 성취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다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처음부터 쉽게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외향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 더 활발해져라는 압박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에는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교 모임에 참여하려 애쓰지만 이 과정에서 극심한 에너지 소진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한 연구 참여자는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열심히 사교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완전히 방전된 기분이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소진의 시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중요한 깨달음, 즉 자기 수용의 순간에 도달합니다. 이는 실패를 통한 학습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찾아가는 성숙의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능력, 잘못 쓰면 독이 돼요. 집순이들은 대화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걸 읽어냅니다. 상대방 눈동자 움직임, 입꼬리 미세한 떨림, 목소리 톤, 숨쉬는 패턴 다 감지해요. 저 사람 지금 기분 안 좋은가? 내 말이 실수였나? 저 표정은 뭐지? 머릿속이 난리 납니다.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대화하면 3시간치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서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 예민한 뇌가 이번엔 과거를 공격합니다. 이불킥 아시죠? 10년 전 실수를 새벽 3시에 떠올리면서 하는 거. 이게 반출하는 건데 쉬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입니다. 해법이 뭘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생활 리듬 고정,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정하게. 뇌는 패턴을 좋아해요. 둘째, 전략적 스케줄링, 중요한 미팅 전후로 버퍼존 만들기. 미팅 전날은 쉬고, 미팅 다음 날도 쉬고. 셋째, 당당한 커밍아웃. 저 조용한 환경에서 일 더 잘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약점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이 3개만 지키면 휴식이 죄책감 아닌 진짜 휴식이 됩니다. 그럼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집순이들은 100명 아는 척하는 친구보다 5명의 진짜 친구를 선택합니다. SNS 친구 5,000명. 의미 없어요?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친구 3명이 훨씬 낫죠. 처음엔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마음 열면 평생 갑니다. 이게 선택적 사회화입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승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들 패닉할 때 이 사람들은 차분합니다. 고독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훨씬 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는 조용하다가 다음날 완벽한 기획안 들고 오는 타입이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다 내향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 처음엔 느릿느릿 진전되는데 일단 마음 열면 엄청 깊고 진실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작은 변화 알아채주는 세심함으로 승부합니다. 물론 균형은 필요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되죠. 필요할 때 나가되 그 후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 갖기.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결함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천재성이에요. 깊은 사고력, 세심한 관찰력, 진짜 관계 만드는 능력, 내면에서 뽑아내는 창의성. 이게 다 시끄러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사입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셰익스피어, 베토벤 다 조용한 공간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조용한 성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 속도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힘은 약한 게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진짜 힘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집콕 스토리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조용한 시간이 언제나 풍요롭기를 바랍니다.